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오전과는 다르게 오후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목표가 도달을 소식을 알려온 종목이 있습니다.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 선변적으로 강세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김민준 전문가가 제시한 한미반도체, 오늘 목표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추천한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당시 12일이고요. 주가, 그러니까 매수가가 29,200원이었습니다. 3만 원 이하에서 매수 체결이 됐는데 목표 주가 33,000원 설정됐고요. 수익률은 약 14% 정도 기록됐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렇게 반등 국면에서 종목군들을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자주 주시는데 그 전략이 유효해서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목표가 도달을 알려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 아침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스트 찬스 잡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해화학 지난주 추천주입니다. 비료 관련해서는 뉴스가 상당히 좀 많았는데 남해화학 흐름은 어땠나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비료 관련된 이슈보다는 대북 관련된 종목들과 같이 움직임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북 관련돼서 종목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남해화학도 일부 조정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0 후반대에서 13,000원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줬다는 점은 그만큼 남해화학 관련돼서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료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남해학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이슈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천연가스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5에서 $6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원자재 가격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거의 유일하게 올라가는 것이 이 농산물 관련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료 가격이 그 기저에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해학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수소 관련돼서 암모니아 저장 탱크 관련된 부분이 중간 뉴스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 저장 탱크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을 하겠다, 이 탱커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학이 이제 수소 쪽으로도 많은 부분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모멘텀이 새로운 게 더 하나 추가적으로 많이 가시화가 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해화학 투자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네요. 오늘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코리아 서키트 가져와 봤습니다. 네, 시세가 강하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사도 될지 모멘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도 한번 관심을 보였던 종목이었었는데 2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많은 부분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다시 한 번 더 기대가 되고 있다. 이 점에서 일단은 요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기판 관련돼서 상당히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이 타이트하다. 이 두 가지 점이 일단 첫 번째로 이 투자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HDI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주 기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경쟁 기업이 사실상 철수를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남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판 사업 같은 경우에 요즘 플리치 BGA가 상당히 계속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가격대에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부 조금 하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조금 더 많이 이제 플리치 BGA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매년 1,600억 원 이상의 장기 계약을 이제 이미 수주로 받아놓은 만큼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는 새로운 이 매출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 쪽을 보게 되면은 인터플렉스가 2분기가 사실 적자가 나게 되면서 안 좋았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3분기 때는 갤럭시 폴드 관련돼서 디지타이즈 관련된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흑자에 대한 부분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꾸준하게 실적을 뭐 내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3분기 실적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라닉스라는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테라닉스가 사실 테슬라 쪽으로 기판을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요즘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이 테슬라 관련된 이 부품 관련돼서도 상당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점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코리아 서킷 지금 구간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매력적이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솔깃합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서부터는 일단 반등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영업이익이 3분기 때 260억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3,7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업사이드를 상당히 더욱더 많이 열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고점이 18,000원 부근인데 그보다 조금 더 높게 한 2만 원까지는 이번에 무난하게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사실 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게 13,000원대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많이 열어두시고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손절가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장 초반만큼은 아니지만은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설정됐고요. 손절 라인 13,000원입니다.